세상은 말하죠. 나이 들면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해. 맞는 말이에요. 마음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순간들을요. 처음 만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병원에서 의사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마트 직원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모든 순간에서 외모는 우리보다 먼저 말을 해요.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외모가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꾸며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귀찮아서 피하게 되는 날도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 들수록 외모를 더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허영이 아니에요. 젊어 보이려는 헛된 욕심도 아니고요. 이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고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지혜예요. 생긴 대로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타고난 얼굴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품격 있게 죽을 때까지 멋지게 사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세수도 대충 하고 머리도 빗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있었던 날. 그날 기분이 어떠셨어요? 괜히 우울하고 무기력했을 거예요. 반대로 외출 약속이 있어서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던 날은 어떠셨나요?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는 어깨가 펴지고 표정이 밝아져요. 반대로 마음이 우울한 날은 어깨가 축 처지고 표정이 굳어지죠. 즉, 마음이 외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반대로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외모를 가꾸면 마음도 좋아진다는 사실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고 표현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분이 좋아야 꾸미지, 우울한데 어떻게 꾸며?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우울할 때일수록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어야 해요.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열쇠가 되거든요. 실제 연구를 보면요. 매일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단정하게 가꾸는 노년층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낮았대요.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잃고 한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6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걱정이 된 딸이 어느 날 어머니를 억지로 미용실에 모시고 갔어요. 염색과 파마를 해드렸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깜짝 놀라셨대요.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하시면서 한참을 거울을 보셨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자마자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이 머리에 이 옷이 어울리겠다 하시면서요. 그날 이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분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염색과 파마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바뀐 건 머리 모양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거울 속에서 괜찮은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라는 신호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외모를 가꾸는 건 단순한 꾸밈이 아니에요. 자존감의 시작이에요. 젊을 때는 타고난 외모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나이가 들면 타고난 생김새보다 얼마나 자신을 가꿔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초라해 보이지만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도 꾸준히 관리하면 귀티나고 품격 있어 보여요. 젊을 때는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세상이 나를 잊더라도 나만큼은 나를 잊지 말아야 해요. 제 목소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음에는 더 따뜻한 지혜로 찾아뵐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외모를 가꾸는 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져요. 그것도 단 3초 만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라고 흔히 말하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첫인상의 대부분을 외모로 판단해요. 더 놀라운 건 우리는 단 3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적인지, 신뢰할 만한지, 가까이 해도 될지를 순간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도 다 틀어진다는 말처럼 그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 받은 인상이 나중에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성격도 좋을 거야. 성실하고 신뢰할 만해 보여. 반대로 외모가 정돈되지 않으면요. 자기 관리도 안 하는 사람이 뭘 제대로 하겠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려요.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린아이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지 물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외모가 단정하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어요. 어린아이들조차 본능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정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현실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돼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노인분을 보면 저분 참 멋지시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반면에 허술한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계신 노인분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나이 드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한 분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가요. 다른 분은 아무렇게나 걸치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가요. 같은 증상으로 같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요. 외모가 단정한 환자에게는 무의식 중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게 되거든요. 병원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트, 은행, 주민센터, 약국, 식당,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외모가 단정한 분에게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설명이 더 친절하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이렇게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을 대변하고 있어요. 불공평한가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예요.
외모를 가꾸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수십 번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아주 간단해요. 성형 수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싼 옷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돼요. 매일 세수하고, 머리 빗고, 깨끗한 옷 입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남자분들이라면 면도를 꼭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표정도 중요해요.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미소 하나도 외모예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를 펴고 걸어보세요.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과 꼿꼿한 자세로 걷는 것,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자세가 바뀌면 몸가짐도 바뀌어요. 몸가짐이 바뀌면 대접도 바뀌어요. 외모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언어예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외모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외모로 먼저 판단해요. 이제부터 첫인상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세요. 단 10분만 투자하면 하루에 받는 대접이 달라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외모가 단순히 인상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 들수록 외모가 곧 건강이 돼요. 의사들이 환자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외모예요. 얼굴색, 자세, 옷차림, 머리 상태. 이 모든 것이 건강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외모가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은 대부분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어요. 반대로 외모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건강도 나빠지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외모를 가꾸는 과정 자체가 건강 관리이기 때문이에요.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을 입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신체 활동을 해요. 팔을 들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움직여요. 이게 바로 전신 운동이에요. 매일 아침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냥 누워 있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매일 아침 외모를 가꾸는 노년층의 낙상 사고가 훨씬 적었대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외출할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고 이게 전반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져요. 더 중요한 건 외모를 가꾸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멋있게 차려입으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고 외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그 자체가 건강이에요.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쁘고 멋진 옷만 입는다고 해서 오래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몸이 받쳐줘야 해요. 몸매를 가꾸려면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죠. 옷을 멋있게 입고 싶다는 마음이 혈압과 혈당을 잡히게 만들고 근육도 유지시켜요. 외모는 동기이고 건강은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더 나은 외모로 나타나요. 완벽한 선순환이에요.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를 가꾸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해요. 한 요양병원에서 실험을 했대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아침 간호사가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다른 그룹은 환자가 원할 때만 도와줬고요. 6개월 후 첫 번째 그룹의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랐고 우울증 발병률도 훨씬 낮았대요.
단지 외모를 가꿔준 것뿐인데 말이에요. 외모를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니에요. 생존 전략이에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꾸는 그 10분이 약 10알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모를 가꿔야 할까요? 돈을 많이 써야 할까요? 비싼 옷을 사야 할까요? 아니에요. 귀티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와요. 돈이 많아야 외모를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싼 옷을 입어야 멋있어 보이고 명품을 들어야 귀티가 난다고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귀티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와요. 저는 길을 걷다가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옷은 그냥 평범한데 뭔가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는 분들. 한눈에 아, 저분 멋있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유심히 보면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청결함과 단정함이에요. 옷은 비싸지 않아도 다림질이 되어 있고 구두는 오래된 것 같아도 잘 닦여 있어요.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손톱도 깨끗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티가 나요. 진짜 문제는 비싼 옷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얼룩이 있으면 초라해 보여요. 아무리 멋진 신발을 신어도 더러우면 볼품없어 보여요. 반대로 평범한 옷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하면 그것만으로 품격이 생겨요. 그럼 귀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비싼 옷, 명품 액세서리? 아니에요. 귀티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이에요. 그리고 그 품격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요. 첫째, 청결함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와 머리에서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거리를 둬요. 매일 샤워하고 같은 옷을 며칠씩 반복해서 입지 마세요. 머리는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감으시고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20%에 들어가요. 둘째, 단정함이에요. 머리는 얼굴의 액자예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전체가 엉망으로 보여요. 반대로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머리만 단정하면 전체적으로 품이 있어 보여요. 남성분들은 특히 면도에 신경 쓰세요. 수염이 덥수룩하면 나이보다 5년은 더 늙어 보여요. 여성분들은 머리 모양을 자주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서 정돈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자신에게 맞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변해요. 젊었을 때 잘 어울리던 색깔이 이제는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 피부톤에 맞는 색깔을 찾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밝고 부드러운 색깔이 잘 어울려요. 너무 어둡고 강한 색은 오히려 얼굴을 더 칙칙하게 만들어요. 파스텔 톤이나 베이지, 크림색 같은 게 대부분의 시니어분에게 잘 어울려요. 옷 스타일도 중요해요. 너무 타이트한 옷은 오히려 체형의 변화를 부각시켜요.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 가장 품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귀티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단지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가꾸는 습관만 있으면 돼요.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삶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살아온 방식이 표정을 만들고 그 표정이 결국 얼굴을 만들어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욕심 많은 얼굴이 돼요.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불만스러운 얼굴이 돼요. 반대로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온화한 얼굴이 되고 베풀며 살았던 사람은 인자한 얼굴이 돼요.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김할머니와 박할머니는 같은 동네에 살아요. 두 분은 나이도 비슷하고 형편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김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주름이 많지만 그 주름이 따뜻해 보여요. 사람들이 김할머니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할머니는 참 곱게 늙으셨네요 하고 말해요. 박할머니는 항상 인상을 찌푸려요. 불평이 많고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할머니를 피해요. 할머니는 참 무섭게 생겼어요 하고 뒤에서 말해요.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단 하나, 표정이에요. 김할머니가 특별히 더 예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평생 지어온 표정이 얼굴에 자리 잡은 거예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요. 같은 사람의 사진 두 장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무표정한 얼굴, 다른 하나는 미소 짓는 얼굴이었어요. 둘 중 누가 더 젊어 보이나요? 라는 질문에 90%가 미소 짓는 얼굴을 선택했어요. 무표정한 얼굴은 실제보다 5살 더 늙어 보였고 미소 짓는 얼굴은 5살 더 어려 보였대요. 표정 하나로 10년의 차이가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소는 얼굴 근육을 위로 올려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뺨이 올라가고 눈가가 올라가요. 이 자체가 리프팅 효과를 내요. 반대로 찡그린 표정은 모든 걸 아래로 처지게 만들어요. 결국 표정만 바꿔도 외모가 달라져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만 진짜 최고의 성형은 표정이에요.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표정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눈이에요. 눈이 웃어야 진짜 웃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미소는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도 웃어요. 입꼬리도 중요해요.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표정 근육도 운동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 표정 근육이 굳어서 무표정해지기 쉬워요. 거울 앞에서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표정 근육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정은 생각의 거울이에요. 불평, 걱정을 자주 하면 표정도 그렇게 굳어져요.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표정도 바뀌어요.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웃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하고 있어 하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화장이고 가장 값진 액세서리예요. 그런데 말이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미소조차 지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분이 좋아져야 뭘 하지.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를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우울해진다고요. 특히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어요. 외모를 가꾸는 과정은 마치 명상과도 같아요. 샤워를 하며 따뜻한 물을 느끼고
로션을 바르며 피부를 마사지하고 머리를 빗으며 두피를 자극하고 옷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계획해요. 이 모든 과정이 마음을 정화시켜요. 또 향기는 감정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거나 향긋한 비누로 세수를 하거나 은은한 향이 나는 로션을 바르는 것. 이런 작은 사치가 마음을 위로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점점 자신을 잃어가요. 혼자 있을 때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 존중의 시작이에요. 한 분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65세 정 선생님은 부인과 사별한 뒤 10년 동안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옷은 아무거나 입고 머리는 모자에 감춰두며 지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구 동호회에서 마음이 끌리는 여성분을 보게 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못나 보였대요. 그날부터 정 선생님은 외모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샤워하고 머리를 정돈하고 깨끗하게 다린 옷을 입고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외모가 달라지니 자존감이 올라갔고 자존감이 올라가니 용기도 생겨 고백까지 하셨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변화는 금방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실행으로 옮긴다면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노력해서 더 나은 나로 발전하고 싶으세요? 외모를 포기하는 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외모를 가꾸는 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80세든 90세든 외모를 가꾸는 걸 멈추지 마세요. 그건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예의이자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제부터 딴 생각하지 마시고 외모부터 가꾸세요. 그러면 평생 귀티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품이 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 그들이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서요. 피부 관리부터 식습관, 수면 패턴까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또 옷장 정리와 스타일 찾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에 맞는 옷차림, 체형에 맞는 핏, 자신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드는 법. 적은 옷으로도 품격 있게 입는 지혜를요. 그리고 마음의 노화를 막는 법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외모만큼이나 중요한 내면의 품격, 대화법, 태도.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